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 주제는 현장관리 및 조직관리 특강 이렇게 되어 있죠.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차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노조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자, 해고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우리 노동조합의 우리 회사 근로자는 노동자 가입이 당연히 가능한 건 뭐 상식적인데, 이제 해고된 퇴직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거 상당한 변화가 오겠죠. 그래서 이걸 또 알아야 우리가 현장 관리를 또 제대로 또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7월 6일자 시행이 돼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날짜가 아마 7월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비슷할 것 같은데요. 만약 지금 강의를 듣는 지금 현재 7월 6일 이전이면은 아직 법이 시행된 게 아니고 7월 6일이 넘어갔다면 이미 이 법이 시행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먼저 제가 표로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이겁니다. 보니까 실업자, 해고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고 전임자 급여 금지령 삭제됐고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등 이런 게 쭉 나오는데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기로 하죠. 자, 1번 가장 이번 노동조합법, 노조법 개정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퇴직자, 해고된 사람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노동조합 조직 형태를 보면은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우리 노조는 우리 회사 사람들 우리끼리 할래요. 다른 데 사람들 오지 마세요. 이게 기업 노조. 또 어떤 노동조합은 우리끼리 안 하고요. 같은 직업끼리, 같은 업종끼리, 같은 산업끼리 기업을 벗어난 초기업 단위 노조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이제 지역 단위, 업종 단위, 직업 단위, 산별 단위. 우리가 산별 노조, 업종 노조, 지역 노조, 초기업 노조로 구분했을 때에 현재도 즉 법 개정과 관계없이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에는 지금도 해고자, 퇴직자 가입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궁금증이 뭐냐면, 자, 좋다 그러면 퇴직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면 이번에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하는데 해고자도 퇴직자도 위원장 선거 출마할 수 있습니까? 당선되면 위원장 할 수 있나요? 자, 아니면 대의원, 여러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도 가능하나요? 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게 그동안 논쟁이 많았었어요. 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합니다. 퇴직자, 해고자가 노조 가입해서 조합원은 가능하지만, 조합 활동은 가능하지만 임원과 집행부의죠. 집행부의 임원과 대의원은 할 수가 없게 법을 아예 규정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라는 것인데요. 자, 이게 참 여러분 이 제목만 놓고 보면 여러분이 전임자, 노조 전임자는 노동조합 활동하는 사람이잖아요. 전임자 급여를 못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금지 규정이 삭제된다고요? 그러면 줘도 된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의미는 아니에요. 뭐냐면은 전임자 급여를 주면 지금 법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그 자체 처벌이야. 형사처벌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심하다. 회사가 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주고 싶어서 주겠다는데 처벌한다는 게 뭐냐 그게. 그래서 이번에 처벌 조항을 삭제했어요. 그렇다고 그럼 전임자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 거예요? 예,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옛날처럼 이제 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왜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게 있고 타임오프 제도,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근로 기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한도 내에서 급여를 주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임자가 10명 있다고 10명 다 급여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허용된 기준 시간이 있습니다. 조합은 90명, 99명까지는 2,000시간, 100명 이상부터는 3,000씩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시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넘어서 더 주면 이것은 회사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돈을 지원한 걸로 봐서 경비 원조에 해당이 된다. 역시 처벌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네 번째.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뭐냐?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유효기간이 2년이 3년으로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지금은 임단협이 2년 안에서, 그러니까 주로 임금은 매년, 단협은 2년마다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효기간의 한도가 1년 더 늘어서 3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7월 6일 이후에 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만약 올해 7월 6일 이후에 단협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합시다라고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이 쉽지 합의가 돼야 되는데, 자, 단협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으니까 3년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 요구는 노동조합이 하겠습니까? 회사가 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회사가 하겠죠. 노동조합은 교섭을 가능한 빨리 자주 하기를 원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노동조합 일종의 무기인데. 심지어 어떤 곳은 단체 협약도 1년 단위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대개는 이제 단체 교섭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어제 노동조합은 3년으로 연장하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노동계는 반대했던 거거든요. 참고로 이번에 이 노조법 개정은 주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정부 정책, 노조 조직률 제고 등 이런 걸 감안해서 주로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것 위주로 개정한 것인데, 그런데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만 이렇게 들어줄 수 없잖아요. 노사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4번은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건 아니에요. 이건 반대했던 것이고, 노동계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했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을 3년으로 확대해 주세요. 이거 수용해 준 거예요. 우리 이제 종래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이런 예상을 했었어요. 자, 세 가지 예상. 첫 번째, 노동조합 조직률은 떨어질 것이다. 최근에 노동 환경의 변화가 많이 왔는데 이제 그걸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래 우리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세 가지 예상을 했고 실제로 그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첫 번째, 조직률은 떨어질 거다. 제가 이 강의 처음 서두에 노동정책 설명할 때에 뭐 조직률이 어떻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비생산직 노동조합. 뭐 조금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비생산직, 뭐 생산직이 아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무직, 관리직, 연구직, 기술직, 아니면 판매직 등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뭐 고용 불안 같은 게 없는 한 쉽게 노동조합을 하려고 안 할 거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MZ세대, 특히 요즘 2030 세대는 노동조합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 거다라고 예상했고, 이 예상은 맞아 떨어졌죠. 그 조직률도 계속 떨어졌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한국에서 이것이 여지없이 깨졌어요. 지금 세대들은 노동조합 그냥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냥 유용한 수단, 노동조합 통해서 내 의사를 전달하고 표시하고 하는 이런 걸로 보고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어도 뭐 투쟁, 뭐 쫓기 이런 것 그렇게 썩 뭐 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네 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뭐 최근에 이제 MZ 세대들 성향이 어떻고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고 라고 뭐 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겁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상선상에서 노사 관계를,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것도 전혀 다르다. 그래서 종래 40, 50 세대가 봤을 때는 자기네 패러다를 봤을 때는 노동조합 안 할 사람들인데, 후배들인데 왜 하지? 성과가 더 달라고 하는 거야. 단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기네들 방식으로 자기네 요구를 전달하고 의사 표시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주제 노사 관리였는데요. 뭐 나름대로 관련된 어떤 어떤 목표, 우리가 지향하는 생산 노사 관계 관련된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해봤습니다. 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